몇 가지 실수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고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있는 것처럼 뭐 거치 표명을 언제 하느냐를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일단은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하자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오늘 전국 상임전국위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출발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의총에서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본인의 거치에 대해서 의총에서 이제 재신임을 이제 본인이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 계속 원내대표를 막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일부 뭐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의총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한 배경은 첫 번째는 이렇게 국민들이 수해 등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또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원내대표 또 경선을 또 이제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국민들한테 올바른 모습인가 이런 어떤 고민도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몇 가지 실수 중에 원내대표로서 있던 실수보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원내대표와 또 당대표의 직무대행을 겸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나오는 또 뭐 실수 이런 부분도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좀 어려운 과정에서 다시 바꾸기보다는 한 번 더 재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좀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사태가 정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 참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와 이런 어떤 갈등, 당과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참 이 죄송스러운데 제가 여의도에 보니까 이게 여의도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고 정치는 생물인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 두 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준석 그 대표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소통관에서 이제 기자회견할 때도 물론 뭐 굉장히 센 말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우파 보수의 당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당이론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이제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나올 때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그 진정성은 믿는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예. 그리고 두 분 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준석을 만약에 내치면은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더 어떻게 보면 2030을 중심으로 해서 큰 지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준석 대표 역시 우파 보수를 떠나서 새로운 어떤 것을 본인이 개척한다. 그것은 이미 과거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학습 효과로 안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신당 창당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결국은 이 당 안에서 본인이 플레이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론적인 어떤 상황에 있고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대통령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어떤 형식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 포용력이 큰 분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출을 2번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자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저 자료 화면은 그걸 공식적으로 가출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을 냈군요. 그런데 저기 이제 조금 전에 자료 화면은 이제 그 의총에서 당 대표 사퇴 결의안을 바로 내기 직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내가 그 이제 풀겠다 해서 좀 기다려라 해서 이제 사퇴도 좀 해결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해법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실 텐데 단 어떤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고심을 많이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은행을 보면 사실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고 정말 참 대단한 분이 사실 한국 정치 역사상 과거 YSDJ가 40대 기수로는 이야기했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우파 보수 정당에서 37, 8세 지금 당대표가 되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어떤 이준석 대표가
본래의 어떤 의도하고는 달리 그 밑에 부가적으로 지금 현재 예. 최근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러한 게 굉장히 센 표현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지역구 문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공천권을 만약 갖게 되면은 내가 당신들 거기로 보내겠다까지 이제 이야기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센 표현인데 과연 이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당 대표였던 분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를 많이 해야 될 분이 해야 될 어떤 그런 멘트인지 그 결국은 이제 그게 그 윤핵관이라는 어떤 본인이 지금 싫어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지만 결국은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 김병민 위원장도 말했듯이 사실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할 때 이걸 뭐 그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약에 쫓아내려 생각했으면 처음 그 당원권 정지 이제 6개월 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거리가 아닌 사고로 봐서 이제 직무 대행 체제로 이제 가고 그 이후에 또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를 축출 내지는 퇴출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일 100일 기자회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반전의 계기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또 그 가처분 뭐 심리도 뭐 어차피 예, 있는 예.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인사 문제도 지금 사실 좀 꺼내기가 쉽지 않죠. 사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장성태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풀을 넓게 하고 계속해서 좀 좋은 어떤 인재를 계속 예. 찾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리고 역대 정부 모두 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계속해서 뭐 캠코더 인사라든지 계속해서 어떤 이제 그 자기 진영만 쓴다 이런 어떤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저희 역시 좀 그런 어떤 비판에서는 조금 자유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사의 어떤 폭을 좀 넓게 하고 결국은 내일 100일은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특히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다 국민에게 좀 상황을 설명하고 고통 분담을 하면서도 그러나 꿈과 그 희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저는 꿈과 희망. 좀 의미가 있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방산수출 그 25조를 폴란드 했는데 예. 오늘도 또 이제 그 이집트 원전 수출 이제 최종 계약 소식이 들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유사한 계약이 계속해서 들릴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그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